야, 누구야? 오늘은 또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왜 또? 뭐가 그렇게 궁금해? 오늘은 모비온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모비온. 이제 네트워크 배너 중에 좀 유명한 게 모비온이랑 ADN이랑 크리테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비온이랑 ADN의 차이점이 저는 잘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만약에 뷰티 업종이라고 했을 때 둘의 차이점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자, 모비온이든 뭐 ADN이든 크리테오든 다 좋아. 자, 일단 이 네트워크 광고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네. 자,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지. 네트워크 배너. 결국 DA야 배너 광고야, 배너 광고. 근데 배너 광고에서도 이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는 건 좀 특수한 영역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노출지면은 언론사 아니면 앱, 뭐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배너 광고를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배너라고 부른다. 언론사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기사들, 종이로 보는 신문지 있지? 그 안에서도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볼 수 있는 뉴스 영역에 광고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거는 좀 남자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긴 한데, 남자들이 게임하다가 중간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광고를 중간에 보는 경우들이 있어. 뭐 여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도중에 나오는 광고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커뮤니티는 요즘 이분이 잡혔다고 하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뭐 누누TV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중간에 배너 광고가 껴있단 말이야. 거기서 노출되는 배너 광고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하지.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뭐 구글 뭐 이런 거, 구글 이런 데서 노출되는 게 아닌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 노출되는 배너 광고가 네트워크 배너 광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방금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 배너사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 정말 수백, 수천 개가 있어. 그 중에 말한 것처럼 좀 유명하다고, 좀 그나마 우리처럼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잘 알고 있는 네트워크 배너사는 뭐 크게 모비온, TG, 뭐 리얼클릭, 뭐 ADN, 뭐 크리테오, 뭐 등등등등등등 엄청 많아.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이게 네트워크 배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얘는 네이버다, 얘는 구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좀 됐니? 네. 그럼 이제 나 갈게. 아니요. 왜? 아니요. 이제 모비온이랑 ADN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은데요. 차이점. 네. 이 사실 네트워크 배너사들은 다 똑같아. 다 고만고만해. 비슷비슷해. 내가도 모든 걸 다 진행해 봤지만, 프로세스라고 하지. 프로세스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각각의 좀 특징들이 좀 있어.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점이 다른 거야. 장점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일단 모비온 같은 경우는 리타게팅이 잘 돼. 리타게팅에 좀 특성화가 되어 있는 배너 광고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고, ADN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하지. 온사이트 마케팅.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 내에서도 배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야. 얘는 뭐 좀 특별하다고 하면 패널이라는 게 있어. 패널. 왜 패널이라고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탈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홈페이지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으면 갑자기 배너 광고가 튀어나와. 이 홈페이지 안에서. 그래서 뭐 지금 특가하고 있다든지, 뭐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제품은 어떠세요? 라든지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온사이트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어. 그리고 크리테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오피셜은 아니야. 오피셜은 아니지만 효율이 그냥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 광고주가 원하는 KPI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광고를 집행할 때 KPI에서 그 어떤 형태의 KPI든 효율을 제일 잘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이유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잘 내고 있어. 왜냐면 얘는 해외 플랫폼이야. 그리고 폐쇄형이야, 폐쇄형. 그래서 얘네들의 정보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오픈해주지 않아.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볼 수 있어. 그래서 얘 나름대로 뭐 비밀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단점이 또 있어. 얘는 최소 집행 비용이라는 게 있어. 최소 집행 비용.
뭐 ADN이나 모비움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없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크리테오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300만 원 이상은 한 달에 광고를 집행을 해야 돼. 이런 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있어.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요거 5개만 얘기해 줄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리얼클릭이랑 TG, 타겟팅 게이츠라고도 얘기를 해. 여기 회사들은 일반 타겟을 잘 잡는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너 광고를 집행하면 타겟팅을 할 수 있지. 타겟팅, 뭐 인구 통계, 뭐 관심사, 뭐 등등등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 1차 타겟들을 가장 정교하게 잡는 매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이거는 이들이 말하는 오피셜이 아니야.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오해가 없길 바래. 이렇게 네트워크 배너사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진행하는 건 다 비슷해. 배너 소재 넣고 캠페인 만들고 그룹 만들고 타겟팅 정하고 광고 돌리고 뭐 CPC도 되고 CPM도 되고 CPM도 되고 뭐 다 돼.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모비온이 리타겟팅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비온 다른 것들은 모비온보다 리타겟팅이 조금 덜 되는 건가요?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네가 뭐 리타겟팅이 안 된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모비온이 더 정교하게 리타겟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네트워크 배너사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왜냐면 이 포털 DA라고 하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진행하는 광고는 대부분 로그인이 기반이야. 그쵸. 그래서 타겟팅이 정확하고 정교해. 근데 얘네는 자, 너 모비온 아이디 있니? 없어요. ADN 아이디 있니? 없어요. 이런 것처럼 로그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은 20대일 것이다, 30대일 것이다, 남자일 것이다, 여자일 것이다, 이런 걸 추측해서 이렇게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다고 한다면 어쨌든 리타겟팅도 정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비오는 더 리타겟팅이 잘 된다. 이 타겟팅들이 더 훨씬 정교한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도 말했지만 모비온 리타겟팅이 잘 되는 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오피셜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배너사가 로그인이 안 되니까 무조건 나빠 이런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타겟팅들의 반응도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거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배너 광고가 있잖아요. GFA. 근데 이제 많은 노출량이 필요한 브랜딩 광고였을 때는 네트워크 배너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네이버 GFA를 추천하시나요?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두 개 다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로 배너를 이제 이용할 때 어느 걸 더 추천하시나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둘 다 진행하면 가장 베스트지. 그쵸. 그렇지만 둘 중 하나만 단일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이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포털 배너가 더 나아. 포털 배너가 더 나아. 왜냐면 네트워크 배너는 상대적으로 포털 배너랑 비교했을 때 노출되는 구자가 되게 많아. 구자가 많고 조금 깔끔하지 않아. 조금 약간 뭐 지저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짠 하고 깔끔하게 노출되지 않아. 근데 다만 포털 배너에서 할 수 없는 다른 효과들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배너 테두리에 막 무지개 형태로 막 반짝반짝거린다든지 얘가 배너가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브랜딩 배너를 할 거라고 네트워크 배너상에서 할 거라고 한다면 그런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배너 노출 구자를 잡는 게 좋겠지. 그렇게 했을 때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아. 근데 이거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항상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으로 포털 배너보다는 네트워크 배너사들이 어떤 검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 그래서 포털 배너에서 못하지만 네트워크 배너상에서 할 수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 그래서 그런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뭐 로또나 뭐 이제 성인용품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담배 종류 같은 거는 네트워크 배너에서 이제 노출이 가능한가요?
이게 또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지. 그쵸. 근데 뭐 그러니까 정말 뭐 증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근데 상대적으로 가능히 할 수 이거 말도 되나? 이거 말해도 되나요? 이거 영상 나가도 되나요? 아무튼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건 있지. 포털 배너에선 절대 안 돼. 라면 얘는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뭐 된다는 거 아니야. 될 네네. 수도 있다는 거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질문 끝났니? 아니요. 나 퇴근해야 되는데 시계가 맞아. 없네.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이제 모비용 같은 경우는 아이커버 형식의 노출 형태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즉각적인 전환이나 유입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좀 강제 사이트로 이제 팝업이 탁 뜨는 거기 때문에 이탈률도 또 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모비오는 이제 신규 브랜드한테는 그래도 좀 좋다고 들었거든요, 효율이. 이게 단가가 싼 거 빼고는 신규 브랜드한테 좋은 장점이 또 다른 게 있나요? 왜냐면 저 같아도 갑자기 확 뜨면 바로 끌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거는 뭐 모비온에 한정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른 일반 애들도 있어. 네. 근데 일단 모비온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 모비온의 배너 광고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그냥 유저 배너, 그냥 뭐 일반 배너야. 일반 배너, 그냥 일반 배너랑 아이커버 형태가 있어. 아이커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반 배너는 그냥 말 그대로 배너가 노출이 되는 거고, 아이커버 같은 경우는 팝업 창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배너 광고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 뭐 배너 광고는 배너 광고니까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즉 내가 뭐 뒤로 가기를 눌렀거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닫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강제적으로 창을 뜨게 만드는 거야. 창을 떠서 광고를 보여주는 거지. 자,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말했던 것처럼 원치 않는데 나올 수 있겠지. 원치 않는데 막 나와. 귀찮잖아. 막 꺼야 되고 막 귀찮으니까 막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마케터 입장에서 장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광고가 열어져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거든.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이 사람을 못으로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 업체들은 이게 홈페이지에 모수가 쌓이는 건 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쌓이는 거라서 다른 광고로도 이 모수를 활용할 수 있어. 뭐 메타가 됐든 다른 리타게팅을 진행할 수 있는 뭐 카카오가 됐든 이런 형태로도 광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모수를 모으는 용도로 아이커버를 사용하기도 해. 그래서 아이커버는 금액이 엄청나게 싸지. 뭐 2원, 뭐 3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 달라.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모수를 열심히 모아서 리타게팅을 돌렸는데 사실상 효율이 별로 안 좋아. 네. 그럼 이 전략이 안 먹힌 거겠지. 근데 이건 테스트 용도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나도 막 그렇게 막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신규 브랜드라고 하면 아직 광고를 집행한 데이터도 없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테니까 테스트 용도로 진행을 해본다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좀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 물론 나도 그렇긴 한데 네트워크 배너사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 물론 나도 그래. 물론 나도 그런데 장점을 본다면 사실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는 업체들도 많거든. 네트워크 배너사에서. 물론 이거 나가도 되나? 이거 나가도 되나? 물론 이 데이터라는 거는 항상 100% 정확할 수는 없어.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꽤 큰 업체들 모비온이든 뭐 크리테오든 TG를 진행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던 경우의 수들도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좀 이거 나가도 되나? 아무튼 무조건 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다 됐니? 아니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신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좀 작은 2,300이에요. 근데 이제 메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좀 노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네트워크 배너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산 비중을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가 스스로 고민을 해봐. 네. 총 예산이 있잖아. 총 예산. 네. 총 예산, 광고비 총 예산의 10%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트워크 배너. 물론 달라. 뭐 나는 네트워크 배너가 너무 효율이 좋고 잘 나오고 있는데 10%를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비중을 높여도 되고 줄여도 되지만 그래도 굳이 평균치를 따지면
한 10% 이상은 넘지 않는 게 좋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정답 아니야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근데 신규 런칭이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을 일으켜서 뭔가 로아스가 KPI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아이커버 같은 형태를 얘 더 늘려 한 30%까지 늘려서 한 일주일 혹은 뭐 2주 이내에 뭐 10,000명 이상의 모수를 모아서 리타게팅을 돌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결국 이 담당하는 마케터가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게 그만큼 설득력이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10%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어. 다 됐나? 궁금한 거 끝났니? 아니요. 왜? 그만해. 모비온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알았어. 이제 모비온 너무 좋아하는구나. 모비온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언론사 옆에 뜨는 배너 형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거기를 광고를 해도 클릭력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커머스 아니면 DB 업종일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커머스가 더 효율이 잘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DB 쪽이 더 효율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업종마다 너무 달라서 정답은 없지만 자 굳이 또 하나를 고르자면 이커머스랑 DB 업종을 골라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데이터가 아니야.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나는 DB가 더 높을 거라고 봐. 전체 통계치를 보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뉴스나 언론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DB 업종이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DB 업종이 더 네트워크 배너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애들은 막 10대도 할 수 있고 20대도 할 수 있고 하잖아. 뭐 누구든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이들이 과연 뉴스를 얼마나 볼까? 그쵸. 그러니까 물론 보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만 봤을 때 DB 업종이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건설기기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실 거란 말이지. 그분들은 인터넷으로 뉴스도 많이 보시고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그만큼 DB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배너가 많이 보여진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좀 이커머스랑 DB 같이 된 업종이면 더 좋긴 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뭐 항상 너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고엔 정답이 없으니까. 그쵸. 어느 업종이 좋냐, 뭐가 매체가 뭐가 맞냐 이런 거는 우리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지. 광고비 얼마 써야 돼요? 뭐가 좋아요? 효율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쵸. 계속 광고주분이 질문해줘서 저도 질문해봤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끝났나? 자 오늘 모비온이나 그러니까 네트워크 배너 관련돼서 특히 뭐 모비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뭐 계속 거듭 말하지만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집행해보고 거기 데이터를 가져보고 이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안 좋았으면 뭐가 안 좋았는지 좋았다면 뭐가 좋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네트워크 배너는 사실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편해. 세팅하기도 좀 어렵고 불편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거라. 오늘의 교육은 마케팅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